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세계 교회를 향한 요청으로 우리 강은빈 청년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은빈 청년은 KSCF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아빠께서는 이제 목회자셔서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로 또 커온 청년이기도 한 강은빈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교회를 향한 요청이라고 하셨지만 결국엔 우리 한 몸 한 몸이 다 교회이고 저도 이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어떻게 신앙을 바탕으로 이렇게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나아갔는지,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신 분들께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제 생각을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가요? 네네. 조금 더 크게, 네네. 지금 마이크가 없어서 제가 조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학창 시절 때, 청소년 때 이제 읽었던 책 중에 짐 월리스의 회심이라는 책을 좀 이번 교회를 향한 요청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좀 다시 되짚어 봤습니다. 짐 월리스는 회개와 회심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회개는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또 뉘우치는 것을 말하고요. 회심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저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신앙 앞에서 제 기후 운동을 이야기했을 때 저는 셋째 딸이에요. 위에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고 또 부모님 아래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서 그런지 학창 시절에 특히 초등학생 때, 유치원, 중고등학생 때도 다 너무 활달하게 컸어요. 그래서 너무 활달한 나머지 친구들도 많고 학교 생활을 이제 적응을 잘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의 초등학교 시절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안에서 워낙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고 활달하게 지내다가, 저도 이제 그런 저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학교 폭력의 주도자, 또 가해자로 나서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는 좀 자기 혐오에 좀 빠지고 좀 자괴감에 많이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건 나의 확신이나 어떤 나의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내 욕심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그냥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저는 이제 신앙을 붙들게 되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세상의 질서에서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남고 또 승리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를 과시하고 또 폭력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좀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학창 시절 때도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때로 좀 돌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과거로 돌이킬 수는 없고 저에게 주어진 삶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정직하게 저의 과오나 저의 그런 인간적인 어떤 욕망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인정받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뉘우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기후위기를 직면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정직하게, 그리고 그 피해와 그 정의가 깨어진 모습에 분노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지만 사실 이게 전부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라는 현실은 너무 거대하고 또 구조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헌신을 한다 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마음에 드는 마음으로 이제 품은 만큼 그 위기를 직면하고 또 함께 그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나눠주셔서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요즘에도 다시 한번 절감을 하는 부분은 애초에 그 이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그 수백 년 동안의 그 짧은 시간일 수 있죠. 인류 문명의 역사를 봤을 때는, 지구의 역사를 봤을 때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지구의 한계를 다돌게 만들었고 또 그 결과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인데요. 지구의 한계를 고려했더라면 자본과 기술 문명이 이렇게 생태계를 또 약탈하고 또 노동을 착취하는 이런 자본주의 기술 문명을 우리가 지금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풍요로운 사회는 사실은 누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지금의 어떤 문화 수준과 경제 수준이지만, 이건 우리가 이 풍요를, 분에 넘치는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지구의 유한한 자원들과 생태계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21세기 우리는 기후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는 파산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종말을 기다리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현실에 개입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깨어진 생태계와 또 여전히 경제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업과 또 정부의 경제 정책 또는 산업 개발 정책들을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무너진 정의들을 무너진 정의들을 다시 세우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희망을 찾아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네, 앞서서 당진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실제로 국내에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지금도 당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강원도에도 곳곳에서 이제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는 이제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에 우리나라가 이제 석탄 발전을 수출하는 그 문제를 또 직면을 해서 문제 제기를 정부와 또 기업에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해오던 그 저지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청년기후 긴급행동에,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한 다른 동료 한 분은 지금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 한 건과 또 형사재판 한 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을 찾아가서, 두산중공업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등 이제 아시아 각지에서 이제 석탄화력 발전을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을 저희가 다 대상으로 쌓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군데를 이제 타겟을 해서 이제 저희가 두산중공업의 문제를 이제 내세우고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홍보를 하고, 또 그런 녹색 성장 기업으로 이제 정부와 거래를 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 기업인데요. 이제 두산중공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석탄 발전 수출에, 그 또 이제 건설 시공 업체로 이제 기업 활동을 이제 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기업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심지어 풍력 발전소를 지으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 관계자분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논리에 우리가 침묵하고 용인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녹색 분칠이라고 얘기하는 그린워싱, 앞에서는 이제 친환경 기업이고 친환경 에너지에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그 자본의 논리, 기업의 논리에 따라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한국을 넘어서서 이제 아시아 각지의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거주민들의 터전을 이제 약탈하는 이제 그런 행보들을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야겠다. 이거를 제대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두산중공업의 이 녹색 분칠로 대표되는 이 기업의 무책임함과 이 기만을 좀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21년 2월 18일 날 이제 두산중공업 분당에 위치한 그 두산 사옥이 새로 지어졌어요. 1, 2월 달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새 건물을 지어서 크게 거의 백화점만하게 엄청 크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 달 채 안 된 시간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녹색 수성 그 스프레이를 들고 이제 저희가 찾아가서 그 두산 로고를 칠하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를 끝까지 이제 수출하는 그걸 비판하고 폭로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집행시법 위반 그리고 재물손괴죄로 이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이제 그 재판을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요. 9월 15일 날 1차 공판을 마쳤고 이제 10월 13일 날에 2차 공판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8월 초였을 거예요. 그때 이제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이제 그 두산중공업이 법원에 이제 청구한 민사소송 제기건이 이제 저희에게 이제 청구서로 날라왔는데요. 기업의 이미지가 청년기후 긴급행동의 직접 행동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 이미지가 실추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임직원들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1,840만 원과 플러스로 이제 본인 그 원고 측에서 이제 드는 소송 비용들까지 다 이제 청년기후 긴급행동이 부담하라. 라고 이제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장을 이제 날라온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그 2월 18일 날 그렇게 직접 행동을 한 게 그냥 뭐 신문 하나 보고 가가지고 바로 칠한 게 아니었거든요. 2020년에 5월, 6월부터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베트남에 그 외교 사절단 이제 보내고 대통령도 방문하고 총리도 방문하고 하면서 베트남과 경제적인 어떤 정책들을 많이 교류를 한다, 협력을 한다라는 기사 이후에 이제 석탄화력 발전을 수출한다라는 기사, 그걸 검토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또 7월 달에 부터 계속 이제 그 한전 이사회 앞에 찾아가고 한전 뭐 이사진 교수님들 계시는 그 연구실도 찾아가고 하면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시위하고 편지 쓰고 오만 걸 정말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고, 심지어 이제 그런 반대 움직임들이 저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그 국내외 환경 단체들과 시민 단체들이 반대를 했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리스크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석탄 발전에는 경제적인 어떤 그 이득을 얻기조차도 이제 어려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 투자계들도 이제 그 석탄 발전 수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에 응답을 해서 해외 석탄 발전 투자 금지법을 발의를까지는 했습니다만 국회 그 300명 전원의 어떤 의사가 아니었다 보니,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계류된 상태로 좌절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국회에서도 결국엔 실패하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베트남과의 국가적인 어떤 협력을 위해서는 이걸 거스를 수 없다. 그리고 이미 그 계약을 진행 중인 거였기 때문에라는 어떤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변명으로 결국에는 최종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최종 승인이 났고, 그래서 이제 일사천리로 기업들도 그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 반년 이상 지켜보고 지금으로는 이제 1년 이상 지켜보게 된 셈인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정부와 기업은 통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정부와 기업의 행보들과 정말 경악스러울 만한 논리들과 또 규모의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기후위기에 가담하는 다양한 어떤 또 생태계를 파괴하는 다양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 현실을 결국에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또 저로도 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직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기후운동을 하게 나서고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그 마찰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증언하고 함께 분노하고 목소리를 내고 직면합시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달 드리는 이런 작은 걸음들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정말 그냥 쉽게 당위적으로 이제 석탄 발전소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기후위기 너무 심각하잖아요. 라는 말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 어떤 자유와 또 어떤 해방,
그리고 생태의 정의를 세우는 데는 그만한 어떤 대가가 분명히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현대 그런 지금 기후 위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불복종의 운동까지 이제 넘어온 상황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그 좀 이야기들을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교회를 향한 요청을 하러 왔는데, 코로나로 많이 힘든 것 맞고, 또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도 여러모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온라인 송출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목회와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생활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회의 모습은 건물과 관중의 규모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봉사할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분명히 교회는 내적이고 영적인 실체일 뿐만 아니라 2021년 지금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적인 실체입니다. 교회는 내적으로나 세상을 향해서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또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역사하실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이제 기후운동을 하면서는 결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또 집단들과 연대하고 규모를 키워서 이 시류를 바꾸는 데에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그 힘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런 규모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힘을 가져서 권력을 쟁취해서 많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또 이 위기 안에서 벌어지는 불평등과 이 부정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개해 가실지를 보고 싶은 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 저는 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기후운동에 나서고 기후위기를 인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몇 년이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이제 기후위기 현장에서 제가 운동을 해나갈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역사의 흐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실지를 이제 잘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또 앞으로도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데 모으시고 이 역사의 흐름 앞에 우리를 일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멀리스의 회심을 또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구체성을 띌 때 제자도는 세상을 철저하게 변혁하는 급진적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회심의 목표는 역사와 별개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회심은 개인에게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저의 정말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게 제 기후운동의 상황들 또 공유 드리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바들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또 이제 더 앞으로도 이 기후위기의 현실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들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직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